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74조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비중의 67.3%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대출 잔액이 빠르게 늘고 있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커 부산의 경제 잠재 위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조사한 결과 부산 지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2분기 말 현재 110조 9천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지만 채무자 1인당 가계부채는 전국보다 많았고 증가 속도도 빨랐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급속도로 늘어 74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계대출 중 67.3%를 차지해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빠르게 늙고 있는 부산의 상황을 보여주듯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 잔액도 급증했습니다. 연령별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면 2019년에서 2024년까지 중년층은 7.1%, 청년층은 14.9%가 늘었지만 고령층의 증가율은 23%였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부산은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대출 잔액은 69조 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타 시도보다 많아 대출 상황 여건 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가 해소하지 않은 것이 지표로 나타난 만큼 취약층의 채무 상황 능력과 연체율, 실물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 부산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첫 공모 실패 이후 조건을 완화하며 재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건설업계의 참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HJ중공업이 이번 사업에 응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정 기자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공사기간 완화 등의 조건을 내세워 시공사 재공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공모가 무응찰로 유찰된 이후 부산시는 지난 9일 사업 조건을 수정해 재공모에 나섰습니다. 공사기간은 시공사가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됐고 입찰 마감일은 다음 달 2일로 확정됐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총 사업비 2,361억 원 규모로 서구 남부민동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공사 중에도 위판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고난도의 조건이 업체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약 10%가 부족하다는 분석과 공사기간 39개월이라는 짧은 일정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정형렬 회장입니다. 실적이나 이런 점수가 1군이나 1.5군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부산에서 이제 단독으로 들어가는 회사들은 조금 꺼려하고 있고 공동으로 보통 가거든요. 금액 자체가 지금 분석 결과가 한 10% 정도 공사비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특히 부산 기반 업체인 HJ중공업은 빠듯한 공기와 사업비로 인해 첫 공모에 응찰하지 않았지만 이번 공사기간 완화 조건을 바탕으로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와 HJ중공업의 선택은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는 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으로부터 취임식 초청장을 받고 참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시장은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오는 등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미국 새 정부 인사와 지역 조선산업 등 실무적인 만남을 할 수 있으면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 부산항만공사 간부 A씨가 어제 오후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부산항만공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18년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체 편의를 제공하고 퇴직 후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부산지검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미디어아트 거장 백남준 전시에 방탄소년단 멤버 RM이 다녀간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M은 최근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 전시장을 방문해 직접 찍은 작품 사진 등을 자신의 SNS에 올려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전시장을 찾는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 현대미술관은 젊은 층의 방문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토크 콘서트 등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감천동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폐류 독소가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며 수산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당 해역에서 홍합 채취와 섭취를 금지하고 정기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가원은 마비성 폐류 독소는 가열이나 조리로 제거되지 않으니 절대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해공항 로컬라이저, 즉 방위각 시설의 콘크리트 기초 지지대가 지상으로 나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전국 13개 공항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김해공항 로컬라이저 2개소의 콘크리트 기초 지지대가 일부 지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으로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과 B&K 부산은행은 오늘 부산은행 본점에서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이달부터 오는 2027년 말까지 3년간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의 주거래은행 역할을 맡습니다. 부산은행은 공단이 추진 중인 총 사업비 13조 5천억 원 규모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금융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정부가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자율산권 구역에 부산대와 하단역 일대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금정구 부산대 앞과 사하구 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 일대가 자율산권 구역으로 지정돼 점포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상권 활성화 사업에 공모할 수 있게 됩니다. 부산은 내일 오전 중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10.1도, 습도는 44%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박중섭,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